대통령이 하루 만에 오바마 케어 보조금 한시 연장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하루 전 트럼프 대통령은 양당이 초당적으로 합의한 보조금 한시 연장안에 대해 오바마 케어를 위한 단기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라며 지지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이 불법 청년 추방 유예 정책인 다카가 불법이라며 지속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세션스 장관은 연방상원 법사위 청문회에 출석해 다카는 불법이므로 지속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부 뉴저지 공립학교 급식 메뉴에 한식이 포함됩니다. 뉴저지 학군 100여 곳에 급식을 제공하고 있는 폼토니아는 오는 가을 학기부터 한식이 공립학교의 정식 급식 메뉴로 제공된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초 리얼 아이디법 시행이 예고된 가운데 리얼 아이디법이 적용되면 연방정부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신분증으로는 국내선 탑승이 불가합니다. 뉴욕주 차량국은 오는 30일부터 리얼 아이디를 발급합니다. 미 국방부가 일선의 모병관들에게 군입대를 중단하라는 지시를 하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지시엔 영주권자도 포함돼 사실상 모든 외국 국적자들의 미군 입대가 어려워졌습니다. 가정폭력과 성폭력 피해자의 유급병가가 주어집니다. 뉴욕시의회는 지난 17일 이 같은 내용의 유급병가 안전휴가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가정폭력과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은 유급병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SBI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9일 KBTV 뉴스9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하루 만에 오바마 케어 보조금 한시 연장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하루 전 트럼프 대통령은 양당이 초당적으로 합의한 보조금 한시 연장안에 대해 오바마 케어를 위한 단기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라며 지지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보도에 김희삭 기자입니다. 오바마 케어 보조금 한시 연장에 합의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한 지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는 18일 트위터를 통해 오바마 케어 아래 이득을 챙겨온 보험사들을 구제하는 방안은 지지할 수 없다고 썼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케어 보조금 지급을 2년 더 연장하는 합의안에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는 찬성 입장 당시 이 합의안이 오바마 케어를 위한 단기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24시간도 채 안 된 어제 합의안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합의안은 상원 본회의 표결에 붙여지지도 못한 채 무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지난 12일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케어 무력화를 위한 행정명령을 발표하면서 저소득층 대상 보조금 지급을 즉각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전국적으로 보험료가 30%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고 지난 17일 연방상원 보건위 민주공화 양당은 저소득층 대상 보조금 지급을 2년 더 연장하는 데 전격 합의했습니다. KBTV 김희삭입니다.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이 불법 청년 추방 유예 정책인 다카가 불법이라며 지속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세션스 법무장관은 연방상원 법사위 청문회에 출석해 다카는 불법이므로 지속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연방법원이 연방국토안보부에 다카 폐지 근거를 요구하고 나서 그 결과에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18일 연방 캘리포니아 지법은 국토안보부에 다카 폐지와 관련된 모든 내부 문건을 법원에 제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문건 제출 기한은 오는 27일까지입니다. 법원의 이번 명령은 다카의 단계적 폐지 계획을 발표한 뒤 당국이 적법함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카를 폐지했다는 내용의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데 따른 것입니다. 북부 뉴저지 공립학교 급식 메뉴에 한식이 포함됩니다. 뉴저지 학군 100여 곳에 급식을 제공하고 있는 톰포니아는 오는 가을 학기부터 한식이 공립학교에 정식 급식 메뉴로 제공된다고 밝혔습니다. 김희삭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식이 북부 뉴저지 공립학교의 정규급식 메뉴로 확정됐습니다. 18일 급식업체 폼토니아는 오는 가을 학기부터 한식이 공립학교의 정식 급식 메뉴로 제공된다고 밝혔습니다. 폼토니아는 펠리세이지 파크, 포트리,
리치필드 등 뉴저지학군 100여 곳에 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날 해당 업체는 급식을 제공하는 모든 학교에 한식이 정규급식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급식 메뉴로는 불고기와 잡채, 갈비 소스를 이용한 치킨 덮밥, 순두부 등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이번 한식 정식 메뉴 채택은 시범 과정서 학생들 반응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지난 11일 팰리세이스 파크 고등학교에 있는 한식 급식 시범 판매 행사에선 갈비 소스를 곁들인 치킨 덮밥 150인분이 모두 동의하는 등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한편 폼토니아는 지난해부터 미동부 한식 세계화 추진위로부터 한식 조리법을 전수받아 이제는 자체적인 한식 음식 조리법까지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TV 김희삭입니다. 내년 초 리얼 아이디법 시행이 예고된 가운데 리얼 아이디법이 적용되면 연방정부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신분증으로는 국내선 탑승이 불가합니다. 연방교통안전청 TSA는 리얼 아이디법이 시행이 되면 리얼 아이디 규정을 따르지 않는 주가 발급한 신분증은 국내선 탑승 보안 검색 때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운전면허증이나 주민증을 발급한 주가 리얼 아이디법을 따랐는지 아니면 안 따랐는지를 확인해 만일 리얼 아이디법을 따르지 않았다면 국내선을 이용할 때 여권 등 연방정부가 발급한 신분증을 따로 챙겨야 합니다. 연방교통안전청은 지난 2005년 제정한 리얼 아이디법이 2018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고 뉴욕과 뉴저지는 국토안보부에 시행 유예 연장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한편 뉴욕주 차량국은 오는 30일부터 리얼 아이디를 발급합니다. 더불어 뉴욕주는 현재도 이른바 보다 강화된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고 있어 현재 리얼 아이디법에 부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뉴욕주의 강화 운전 면허증을 지녔을 경우에 리얼 아이디를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미 국방부가 일선의 모병관들에게 군입대를 중단하라는 지시를 하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지시엔 영주권자도 포함돼 사실상 모든 외국 국적자들의 미군 입대가 어려워졌습니다. 김희삭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방부가 영주권자들의 군입대도 전면 중단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 16일 일선의 모병관들에게 군입대를 중단하라는 지시를 하달했고 이에는 영주권자도 포함시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이번 지침엔 군입대 외에 기초군사훈련 투입 중단 지시도 담겼습니다. 이에 따라 사실상 모든 외국 국적자들의 미군 입대의 길이 막히게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연방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모든 이민자들의 군입대를 금지하는 것은 국가안보에 해로울 뿐만 아니라 법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입니다. 한편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된 매분입 프로그램은 현재 전면 폐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는 국방부 감찰실이 외국인 입대가 안보에 잠재적 위험이 될 수 있다는 보고서를 국방부에 보고한 데에 따른 것입니다. KBTV 김희삭입니다. 영국에서 한국인 유학생이 인종차별 폭행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지 시간 19일 영국 주재 한국 대사관에 따르면 지난 15일 밤 10시께 영국 남부 브라이턴의 현지 대학에 재학 중인 A씨가 귀가하던 중에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백인 남성으로부터 샴페인 병으로 폭행을 당했습니다. 피해자는 이날 치아 한 개가 부러지고 10여 개가 흔들리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A씨의 친구 B씨는 가해자가 친구를 향해 아시아인을 비하하는 말을 했고 이후 말다툼이 있은 후 백인 남성이 갑자기 샴페인 병으로 A씨의 얼굴을 가격했다고 말했습니다. 공격한 백인 곁에는 다른 백인 2명이 있었습니다. 대사관은 이와 관련한 사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들을 진행한다는 예정입니다. 가정폭력과 성폭력 피해자의 유급병가가 주어집니다. 뉴욕시의회는 지난 17일 이 같은 내용의 유급병가 안전휴가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가정폭력과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은 유급병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조례안은 1년에 80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들이 가정폭력과 성폭력 피해자로 신고할 경우 법정 출두나 경찰 조사 등의 이유로 최대 5일 동안 유급병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관련 범죄를 당해 정부의 지원을 찾거나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데 있어 직장 때문에 시간을 내지 못하는 불평과 불이익을 차단하자는 취지로 발의됐고 추진됐습니다. 이 조례안은 빌 드블라조 시장이 지지하고 있어 시행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18일 메릴랜드주와 델라웨어주에서 잇따라 총격이 발생해 3명이 사망하고 3명이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범인 라디 프린스는 검거 도중에 도주를 시도했으나 멀지 않은 곳에서 체포됐습니다. 박세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델라웨어주 윌밍턴 경찰이 동료 5명에게 총기를 난사해 3명을 죽이고 2명에게 치명상을 입힌 범인을 검거했습니다. 수요일 오전 37세의 라디 프린스가 메릴랜드주 엣지우드의 화강암 회사인 어드밴스드 그레니 솔루션에서 근무일이 시작되는 날 동료 5명에게 총기를 난사한 후 델라웨어의 윌밍턴으로 이동, 지인의 머리에 총을 쐈습니다. 범인의 지인은 생존해 경찰에게 사건을 신고했습니다. 윌밍턴 경찰청장인 로버트 트레이시는 수요일 밤 프린스가 마을을 걷고 있을 때 경찰이 그를 알아보자 총을 버리고 약 75피트 정도를 도주했으나 곧 경찰과 연방요원에 의해 검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We talked about what's his motive? How do you get into a mind of a person that's capable of shooting 5 people that are co-workers? What gets in his mind? What precipitated that? You know, it's tough to rationalize. It's tough to rationalize why a woman kills a 4-month-old baby and a 5-year-old child. I'm not in their minds. So we got to be very careful because they're unpredictable and we don't know what's in their minds. This person, the thing that we did know is that he knew every one of the people that he shot. And he had some type of relationship and they knew him. So that's why I talked about this is more targeted rather than a random shooter. KBTV 박세나입니다. 뉴저지 오락용 마리화나 합법화 여부가 오는 17일 본선거에서 판가름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민주당 머피 후보는 취임 100일 내 오락용 마리화나 합법화에 서명을 하겠다고 밝혔고 공화당의 과다노 후보는 의료용 마리화나만 확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누가 11월 7일 뉴저지 주지사로 당선되느냐에 따라 뉴저지 마리화나 합법화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뉴저지에서는 치료용으로 쓰이는 마리화나는 구입과 사용하는 것이 허용됐습니다. 하지만 마리화나를 기호에 따라 피우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해외 작전 중에 전사한 장병의 유족에게 남편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지원했다는 부적절한 말을 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박세나 기자입니다. 플로리다의 한 국회의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사한 병사의 미망인에게 남편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지원했다는 등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프레데리카 윌슨 의원은 미샤 존슨과 함께 존슨의 남편인 라 데이빗 존슨 하사의 시신을 가지러 공항으로 이동하는 도중 트럼프의 전화를 받았으며 이때 윌슨은 스피커폰에서 대화의 일부를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Yeah, he said that. You know, to me, that is something that you can say in a conversation, but you shouldn't say that to a grieving widow. And everyone knows when you go to war, you could possibly not come back alive, but you don't remind a grieving widow of that. That's so insensitive. So insensitive. He should not have said that, and he shouldn't have said it. 존슨 하사는 이달 초 니제르에서 매복으로 사망한 4명의 군인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한편 윌슨은 대화 전체를 듣지는 못했으며 미샤 존슨은 대화 전체를 기억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직 백악관은 즉각적인 해명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KBTV 박세나입니다. 뉴욕시의 주요 아이스 스케이트장이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맨해튼 락커펠러 센터 아이스링크는 이미 개장했고 센트럴파크에 있는 울먼 링크는 23일에 문을 엽니다. 맨해튼 브라이언 파크에 위치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윈터 빌리지 역시 오는 28일부터 운영되며 브루클린에 있는 프로스펙트 파크 아이스링크는 29일에 시작합니다. 뉴욕시 공원의 아이스링크에 대한 개장 정보는 뉴욕시 공원국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람객들이 영화의 특수 효과를 만드는 장면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이색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어제 시작된 이 흥미진진한 전시회는 특수 효과가 어떻게 사용되고 또 제작되는지를 보여줍니다. 박세나 기자가 전합니다. 파리의 과학산업박물관에 가상영화 세트가 설치됐습니다. 이 세트는 관람객들이 영화의 특수 효과를 만드는 장면에 참여할 수 있게 해줍니다.
특수효과, 장면을 훔치다라고 불리는 이 상호작용 전시는 특수효과의 역사를 보여주며 가까운 미래에 가능한 것들을 살짝 엿볼 수 있게 해줍니다. Le principe de cette exposition, c'est d'aller vous expliquer l'envers du décor, quels sont les effets spéciaux, comment on les réalise, pour pouvoir montrer l'inventivité et les technologies qui sont appliquées aux effets spéciaux. Pour réaliser ça, on va vous inviter à faire un parcours dans l'exposition et ce parcours va en fait suivre la création d'une œuvre audiovisuelle. 크로마키 세트를 사용하는 것에서부터 공중 카메라를 사용하여 자신의 비디오를 촬영하는 것까지 이 전시회는 특수효과 팬들이 제작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CGI와 90년대 가상영화 촬영 기술의 발전으로 특수효과가 크게 발전해왔지만 기술자들은 수준 높은 청중을 따라가기 위해 끊임없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Petit à petit, l'image devient vraiment photoréaliste. On commence à avoir des images de synthèse qui correspondent vraiment à la réalité et le spectateur peut totalement se faire piéger et croire voir des images vraies alors qu'elles sont fausses. Mais pour l'instant, on est encore dans des solutions palliatives afin de faire semblant. Donc on triche avec la réalité. Le spectateur ne le voit pas parce qu'il n'est pas habitué à ça. Mais quand on regarde un film qui a 10 ans d'ancienneté, on se rend compte que le film il fait pas si bien truqué que ça. Donc la culture du spectateur évolue et donc les effets spéciaux doivent toujours évoluer pour être capables de faire toujours mieux et d'être de plus en plus crédibles. KBTV 박세나입니다. (10월 19일) 사건과 사고입니다. 전 올림픽 체조 선수인 메카엘라 마로니가 지난 수요일 전 대표팀 주치의였던 레리 나사리에게 13살 때부터 반복적으로 성추행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본인의 트위터 계정에서 미투 캠페인에 레리가 자신에게 의학적으로 필요한 치료를 가장해 성적 학대를 해왔다고 전했습니다. 그녀가 13살 때 시작된 치료는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그녀의 뛰어난 성과와 함께 계속됐으며 2016년 선수 생활을 은퇴했을 때 끝이 났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나사르는 1급 성범죄 22건, 상급 성범죄 11건으로 지난 11월 달에 기소됐으며 미성년자 음란물 소지와 증거인멸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 오후 브롱스 교회 근처에서 뺑소니 사건이 발생해 한 명의 보행자가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49살인 희생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것을 롱우드에 위치한 연합교회 맞은편 도로인 메이시 플레이스와 리카르도 테논 애비뉴에서 오후 12시경 발견했다고 전했습니다. 구조대원들은 아직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희생자를 신속히 링컨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현재 경찰은 현장에서 달아난 어두운색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을 쫓고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 센트럴파크의 한 공연장에서 3명의 강도가 브롱스 출신의 한 남성을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26살의 피해자가 서쪽 106가와 센트럴파크 웨스트사이 공원 내 가장 높은 지대인 그레이트 힐에서 사진을 찍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3인조 강도는 피해자의 뒤로 접근해 단숨에 때려 눕혔고 핸드폰과 지갑을 들고 사라졌습니다. 경찰은 사건 당시 용의자들 중 한 명이 노란 셔츠를 입었으며 한 명은 검은 가방을 맨 상태였다고 전했습니다. 테네시 주립대학의 한 학생인 티어니 윌리엄스가 룸메이트의 물병에 변기물을 부은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그녀의 룸메이트는 10월 5일 스냅챗에서 집에서 촬영된 비디오를 발견한 후 룸메이트의 범죄 행각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 물을 마신 뒤 설사 증상을 보였으며 식욕을 잃고 체중이 감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는 영상에서 윌리엄스가 스티로폼 컵으로 변기에서 물을 받아 피해자의 방으로 이동했고 물병에 물을 따랐으며 웃고 떠들며 이걸로 아프게 될 거야 라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주요 단신 이어집니다. 메릴랜드주 연방법원도 트럼프 행정부의 제3차 여행금지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메릴랜드 연방법원은 17일 트럼프 행정부의 3차 여행금지 행정명령이 국가안보를 위한 것이라는 주장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와이주에 이어 두 번째 입국금지 행정명령 제동입니다. 미 프로풋볼 구단주들이 선수들의 무릎 꿇기를 사실상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미 프로풋볼 구단주들은 17일에서 18일 맨해튼에서 정례회를 갖고 이 문제를 논의했지만 선수들의 무릎 꿇기에 대해 별도의 징계 규정을 마련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바둑 프로그램인 알파고를 능가하는 최신 버전 알파고 제로가 공개됐습니다.
알파고 제로는 순수한 독학으로 바둑을 익혔고 이세돌 구단의 승리를 거둔 알파고를 상대로 100전 100승을 거뒀습니다. 연구진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인공지능 연구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매물로 세계 최고가 콘도 기록을 세웠던 90층 높이의 맨해튼 윈 57에서 79층 유닛이 경매 매물로 등장했습니다. 경매 일정은 오는 11월 9일이며 이 유닛은 분양 당시 5,090만 달러에 판매되었습니다. 계속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 이어집니다. 네, 오늘 포커스인은 뉴욕 한인 미술협회 윤미경 회장님 모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한인 미술협회는 현재 전시 중에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뉴욕 한인 미술협회가 어떤 단체인지부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뉴욕 한인미술협회는 1993년에 저희 미주 이 한인에서 아마 최초로 생긴 협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옥군 회장님이 지금 이사장님이 되셨지만 처음에 최초로 만드신 분이고요. 저는 이제 11대 지금 현재 재임해서 11대 회장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단체는 중견 작가들 그 모임입니다. 저희 뉴욕에서 이제 활동하고 계시는 화가들의 그런 모임인데요. 여러 분야, 예술 분야면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단체죠. 열심히 지금 현재 이제 나이 드신 분들로서부터 지금 현재 지금 젊은 작가들에게 이제 많이 이제 도움을 주고 있죠. 현재 지금 전시 중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맨해튼 뉴욕 한인회관 내에 있는 한인 이문사 박물관 그 안에는 네. 그 모카 갤러리에서 지금 진행 중이시지요? 네네. 예. 네. 전시회에 관련된 소개를 조금 해주신다면요. 저희가 지금 현재 한 24회 정도는 됐는데요. 요번에 이제 모자이크 뚜리라고 띠임을 잡은 거는 세 번째입니다. 3년째 지금 1, 2, 3로 나가고 있는데요. 이 모자이크 뚜리에 대한 그 내용은 아무래도 뉴욕 하면은 되게 세계의 그런 중심지잖아요. 또 다양한 민족들이 살면서 다양한 그 문화 또 다양한 그러니까 색깔들이 여러 가지 이렇게 모여가지고 모자이크 형식대로 이렇게 모여서 사는 그런 문화로 생각을 하고 띠임을 잡았습니다. 이번에 이제 특별한 전시라고 하면 지금 뉴욕에 있는 뉴욕, 뉴저지에 거주하고 있는 작가들도 많지만 지금 미국 전체에 다른 타주에도 이제 한국 분들도 많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좀 저희는 이제 교류하고 싶어가지고 워싱턴 DC에서 두 분, 백영희 작가님과 그다음에 세레나 여 작가님 그리고 LA에서 오신 정인옥 작가님을 초대해서 이번에 같이 이제 교류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젊은 영 아티스트라고 일러스트레이터라고 지금 16세예요. 16세 자폐 아동인데 그 학생이 요번에 얼마 전에 시다 그 아트 컨테스트에서 저희 이제 협회가 협찬을 들어간 행사가 있었어요. 얼마 전에. 근데 그 학생이 요번에 이제 스페셜로 아트 1등을 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는데 이제 저희 협회 회원들이 물론 이제 심사를 하셨죠. 근데 그 학생이 13세 때 책을 그때 그렸던 그림을 책을 펴낸 게 있어요. 네. 예, 그래서 그 특별 전시, 스페셜 전시라고 해서 그 제이슨 학생도 같이 포함해서 같이 하게 된 게 이번에는 참 이슈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좀 뭐 여러 가지 특별함이 있는 그런 주제의 또 전시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전시장을 방문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지요? 뉴욕 한인회관, 네네. 뉴욕 한인회관에 그 안에 모카 갤러리라고 네네. 굉장히 단정하게 이제 근데 그 전날 14일날 저희가 네네. 리셉션을 했잖아요. 네네. 네,
거기가 위안부 그것도 행사가 그 전에 네네. 네, 있었죠. 네네. 24가 예예. 네, 식스하고 세븐스 에비뉴 사이에 있습니다. 예예. 네, 거기에 시간은 찾아가셔가지고 네네. 네, 시간은 보통 한 11시서부터 예. 한 5시까지 예예. 그 안에 이제 구경하시면 되고요. 요번 주 토요일까지입니다. 예예. 이번 전시를 가서 보면 여기 뉴욕에서 이제 활동하고 있는 어떤 중견 네. 작가들의 그런 작품을 좀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그렇죠. 한 그런, 70여 점 정도 되는데 예.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요. 예, 저희가 이제 서양화서부터 동양화, 그다음에 수채화, 민화, 그다음에 또 도자기, 조각, 도자기까지요. 예. 예. 여러 분야가 많죠. 매년 여시는 것이지요. 매해마다 이제 협회전을 열죠. 예. 근데 요번에 이제 모자이크 3로 나왔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제 저희가 또 이제 올 연말에 이제 모여서 또 이제 미팅을 하게 되겠죠. 네네. 예, 알겠습니다. 주말에 또 다른 그 행사가 있다고 하셨는데 네.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주시죠. 이거 주말에 하는 행사도 1년에 한 번 저희가 이제 학생들을 위한 사생대회가 열려요. 근데 항상 해마다 우리는 한국 문화에 알리기 위해서, 한국 문화를 알리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행사를 하는데요. 근데 요번에는 또 남북 평화 통일에 대한 그런 팀을 잡아서 이제 이 평화 통일에 대한 사생대회는 제2회가 됩니다. 그래서 주체가 우리 뉴욕 민주평화통일협의회가 이제 주체가 되고요. 그다음에 주관은 저희 뉴욕 한인미술협회와 민주평화통일의 문화예술분과, 제가 또 예술분과에 몸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진행은 이 미술대회 진행은 제가 좀 이제 진행을 거의 맡아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홍보가 좀 필요한데요. 네. 프리킨더서부터 12학년까지. 근데 장학금도 수여가 되고요. 그다음에 요번에 이제 또 한국에서 큰 그 상장이 수여가 될 듯합니다. 그래서 많이 좀 모여주셔가지고 장소는 퀸즈 칼레지 내에서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원래 그 평통에서 이제 이어오던 그런 행사인데 이제 뉴욕 한인미술협회에서 같이 이번에 이제 하게 됐나 봐요. 네, 요번에 이제 2회째죠. 아, 예. 네, 잠시한 거는. 네네네. 네. 아, 그러면 평통에 그전에는 없었고요. 그 전에 1회가 이제 15년도에 네. 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2015년도에 저희하고 이제 같이 또 주최 주관으로 해서 행사를 했었죠. 예. 네, 그때도 굉장히 학생 애들이 굉장히 한 62명 정도 그때 상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오늘, 네, 뭐 이런저런 전시회 소식부터 사생대회까지 정보를 주셨습니다. 오늘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지는 순서 환율과 증시입니다. 뉴욕과 뉴저지 지역의 날씨 알아봅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이상으로 10월 19일 목요일에 보내드린 KBTV 뉴스9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KBTV 뉴스9과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SBI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